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의 가장 큰 장점은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거죠. 디자인을 하기 위해 수반되는 일들이 정말 많다라고 이 얘기를 해주거든요. 더군다나 스튜디오 단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는 어떤 디자인 방법론이 있는지를 꾸준히 알려야 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로랩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김동훈입니다. 제로랩 디자인 스튜디오의 장태훈입니다. 제로랩의 인턴 임정재입니다. 굉장히 베이직하고 기본적인 것에서 좀 시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일단 0이라는 숫자를 처음에 꼽았고 그 0에 관한 뭔가 작업을 하는, 연구를 하는 그래서 제로랩이 됐는데 저희가 가장 주력으로 하는 분야는 국공립기관의 어떤 미술관들이나 아니면 박물관들 혹은 여러 행사나 아니면 여러 무슨 단체들이나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에서 사용되는 전시를 위한 공간 디자인을 하는 디자인 스튜디오고요. 기본적으로 디자인을 하고 설계를 하고 적절한 재료를 찾아서 자르고 붙이고 만드는 과정인데 저희 같은 경우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런 제작 관련된 어떤 시스템이 모두 내부에 있기 때문에 좀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뭔가 외부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내부에서 빠르게 좀 처리해낼 수 있는 그런 좀 장점이 있고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작업들은 저희 내부로 진행했던 프로젝트들 7365는 저희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프로젝트였고요. 뭐 처음에는 막 무언가 되게 성대하게 기념을 해야겠다 사실 이런 생각보다는 지난 10년간은 지금과 같은 활동을 했다면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작업들을 어떻게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좀 되게 잘 맞는 그런 프로젝트였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스튜디오 단위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외부에서 어떤 우리가 가지는 어떤 디자인 방법론이 있는지를 꾸준히 알려야 되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초창기부터 지금까지도 길면 3년, 짧으면 2년마다 계속 전시를 개인전을 기획을 하고 전시를 하면서 제로랩이 가진 어떤 디자인 방법론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얼마나 많고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치열하게 작업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보여주고자 하는 전시인 거죠. 저는 중간에 합류를 했는데 이렇게 매일 스툴 하나씩을 만든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이 제로랩에서 하는 그런 꾸준함이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준비해 놓은 기획들이 있어요. 제로랩이 하나 궁금할 때쯤 이렇게 한 번씩 단독전을 준비를 하는 것들이 저희가 가진 어떤 그런 숙명이겠죠. 제로랩은 약간 굉장히 중심을 잡고 가는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저희가 보통 이게 제작을 하는 스튜디오들은 그 제작이라는 그런 환경과 제작이라는 어떤 그 기술에 굉장히 경도돼 가지고 제작만을 이렇게 파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제작자로서 받아들이지 않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자인, 그리고 그래픽 디자인, 혹은 기획 이런 것들도 계속 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제작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달해야 되는 어떤 목표치가 아니라 단순히 제작은 우리가 가진 어떤 디자인을 하기 위한 아주 작은 수단일 뿐이라는 것을 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도 계속 반복해서 되뇌이기도 하고 다양하게 분야를 하는 것들은 어떤 분야에 치우치지 않게 디자인을 하자가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철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일 자체를 재밌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작업이 주어졌을 때 그 성취하고 싶은 그런 목표들이 매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쫓아서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사실 철학이라고 해서 막 되게 깊은 이야기가 있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매번 그냥 프로젝트에 굉장히 좀 즐거움을 느끼고 좀 깊게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두 명이기 때문에 사실 저희 둘이 똑같은 능력치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장태훈 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제작에 능하고 그리고 더 관심이 많고 그런 신과도 많이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고 저는 이제 오히려 제작 쪽보다는 저는 오히려 그래픽이라든지 아니면 기획 쪽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거든요.
디자인적인 협업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한 그룹에서 굉장히 잘 조합을 해서 낼 수도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조합이라는 것들이 뭐 때로는 불협화음인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디자인적인 협력이라보다는 저희는 어떻게 해서든 이 제작 관련된 협력을 어떻게 해서든 외부에서 도움을 얻으려고 좀 많이 노력하는 편이에요. 디자인적인 역량은 어차피 저희가 키워야 되는 부분이고, 그 외에 어떤 역량들은 저희가 키울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뭐 철을 다루시는 분들과 뭐 커넥션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뭐 말 그대로 뭐 용접을 할 수 있는 분들과 커넥션을 가진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을 배우기 위해 찾아간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협력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디자인 관련된 협업은 약간 지양했다고도 볼 수는 있는 것 네. 같아요. 그리고 다른 팀들은 잘 모르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어떻게 하나의 프로젝트를 디자인을 같이 할 수 있지, 약간 이런 생각은 좀 있어요. 물론 뭐 진행을 하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서로 의견을 구하거나 디자인 외적인 것에 도움 요청하거나 해서 서로 좀 협력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좀 각자 진행하는 편이고, 그게 일단은 어떤 프로젝트의 그 방향성과 이런 것들을 설정하기에는 훨씬 더 좀 지금까지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소규모 디자인 스튜디오의 가장 큰 장점은 그런 거죠. 이제 의사결정이 빠르다는 거죠. 저도 이제 회사를 다녔었기 때문에 의사결정이 되게 복잡할 때 생기는 문제들을 많이 알거든요. 일을 한번 할 때도 굉장히 많은 단계를 거쳐 올라가고, 내가 일은 하고 있지만 이것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막연함. 막연함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굉장히 사람을 지치게 만들고 디자인에 대한 회의감을 좀 느끼게 해요. 그런데 이 소규모 스튜디오는 그냥 의사결정이 빠르게 결정나고, 내가 디자인을 머릿속에 끄집어낸 것을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선 장점이야 저희 마음대로 한다는 게 제일 장점이고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대로 할 때도 있거든요. 틀이나 이런 것들이 조직을 만든다거나 사실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까지는 아닌데, 그게 저희 내부에서는 그게 아주 유효하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유연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뭐 작업 일정에 대한 좀 각자의 재량에 맞춘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자유로운 부분이 있고요. 대신 단점이라고 하면은 자기가 정한 일에는 꼭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내가 행동함으로써 오는 모든 부수적인 책임은 제가 져야 된다는 거, 그게 또 부담이 될 때도 있고, 네, 그런 부분이 좀 장단점인 것 같아요. 뭐 출퇴근 시간이 되게 유연하다는 거는 진짜 좋은 것 같고요. 또 추가로 직접 저희는 만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만드는 작업을 평소에 좋아했기 때문에 그냥 일이 되게 지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하면서 일이 되게 재밌어요. 뭔가 지속적으로 관심사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취향을 만든다거나 특정 부분에 굉장히 좀 심취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오는 어떤 긍정적인 그런 디자인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르게 한번 해봤으면 하는 문제가 그 컴퓨터 툴을 다루는 거에 대한 문제인데, 그러니까 학생이 그 디자인 어떤 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라고 여기는 것 같아요. 툴의 그 숙련도가.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들을 종종 봤는데, 실질적으로는 툴 외에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하면서 너무 툴에 집중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학생들한테 되게 자주 물어보는 게 하나 있어요. 어떤 디자이너를 좋아하느냐, 누구를 좋아하느냐, 어떤 디자인 브랜드를 좋아하느냐를 되게 자주 물어보거든요. 어떤 디자이너를 바라보고 달리고 있는지, 어떤 브랜드를 보고 달리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스튜디오 입장에서도 그 친구가 어떤 디자이너를 좋아하는지만 알아도 이 친구가 우리와 맞는 친구냐 아닌지를 한 번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과정이 많아야지만 디자인적인 어떤 그 감성을 빨리 캐치하고 숙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직원들이 채용됐을 때 제가 초반에 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디자인 회사가 디자인이 되게 중요할 것 같지만 디자인을 하기 위해 수반되는 일들이 정말 많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기본적으로 메일을 잘 쓴다든지, 아니면은 업체 가서 업체 뭐 사장님들과 상대를 어떻게 한다든지, 뭐 그런데 그걸 사실 지금 바로 할 수는 없지만은 디자인과 그런 것들을 좀 같이 병행해서
뭔가 좀 쌓아 나간다면은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저는 배우는 입장이고 학교에서 뭐 이것저것 많이 경험을 해보긴 했지만 삶에 처음 나온 거라서 일단 저는 그 겸손한 태도가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기본기도 다시 배우면서 이렇게 일을 배우는 게 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너무 흔한 말일 수도 있는데 사실은 뭐 어떤 인생의 방향이 꼭 뭐 취업만 있는 건 아니고 우린 디자이너니까 개인의 역량을 이용한 여러 다양한 활동들이 있으니까 너무 취업을 하는데 부담을 가지지 않고서 뭔가 스텝을 밟아 나가다 보면은 너무 진지하지 않은 태도로 접근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